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경신을 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거는 파월 의장이 금리라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물가가 잡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고, 또 닉 티미라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긴축은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 중에서 좋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만 반영을 해서 미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뭐 뉴스들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거 잠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지난주에 3주 연속 매수했다가 매도로 바뀌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매수하는 업종이 어떤 게 되는지 오늘부터 이번 주 초반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부터 보면 미증시는 지난 주말에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로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아니지만 다우와 S&P 500은 올랐고요. 근데 특이한 건 다우, S&P 500, 나스닥, 그런데 제일 많이 올라간 건 러셀 2000. 그러니까 기존에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했다면 시가총액 빅7이 올해 증시 70포인트 넘게 올랐고 나머지 종목은 한 자릿수밖에 안 올랐다, 이런 통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빅테크는 주춤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고 있는 건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4.2%, 10년물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는데, 뭐 센 발언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고 필요하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의 금리는 균형 잡힌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뭐 더 안 올려도 돼,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긴축 효과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물가라든가 경제 지표는 조금 더 둔해질 거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경제가 만약에 경착륙 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있는데, 연착륙에 큰 윤곽이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스틴 골스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가 정체될 거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3%대에서 정체될 것이다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은 연착륙의 발판을 만들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특히 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좀 분분했는데, 닉 티미라우스 같은 경우는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연준 관리자들한테, 연준 인사들한테 이걸 갖다 인상 끝난 걸 문서로 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투자들은 해석을 했고, 주요 분석가들이라든가 닉 티미라우스 기자들도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금리가 끝났으면, 인상 끝나면 이제 내릴 것만 남았네,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 주말에 시가총액 탑10 중에서 올라간 거는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애플하고 아마존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외 종목들이 올라갔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IT주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빅테크는 부진했지만 IBM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의 포인트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될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에 444조 원대 규모의 어떤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이거 굉장히 큰 이제 규모가 되는데, 다만 실적 추이를 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올해 뭐 7조 원대, 내년도 거의 9조 원 가까이 매출 예상하고 있고 2025년도에 13조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공급 계약이 2028년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추정치에 미리 녹여져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어쨌든 수주가 큰 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적 추정치에 이미 삼성 SDI에 대규모로 공급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이제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를 보면서 이제 시장이 내리는 해석을 보게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거래대금 형성하지 않고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수반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요 종목군들이 거래대금 블랙홀이 되는 게 제일 나쁜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초반,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좀 감소가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지분 25% 넘기게 되면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식의 어떤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를 두고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하고 5대5 거의 가깝게 지분돼 있다가 우리가 이제 지분을 더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 사들이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또 지분만큼 설비 투자하게 되는데 비율만큼 투자금이 나갈 텐데 이게 또 이제 돈을 더 써야 된다. 설비 투자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대로 대응 못할 때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시각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한국 기업이 적합하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중국하고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하고 손잡는 경우가 좀 더 늘어날 거야. 뭐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뭐 조달하는 방식 또 광물 대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될 텐데 단기로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 이렇게 이제 다르다.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재료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뉴스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거래 대금이 초반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세 종목이 이제 2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만들면 코스닥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급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규모가 줄더니 급기야는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도로 바뀐 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도가 더 깊어지면 시장은 여기서 2,500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지난주에 매도하면서도 순매수 종목을 보면 코스닥 코스피 합산으로 보면 HPSP가 순매수 1위였고 하이닉스가 또 코스피에서는 1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매수하는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로봇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팔아서 순매도로 집계가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기조까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매도 쪽으로 바뀌면서 기조가 뒤집어지면 지수는 2,500이 깨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국인들이 제일 좋은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많이 사고 자동차 사고 이제 금융주도 사고 철강주 사면서 순매수 2,500억 이상 들어오는 거.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면서 순매도 2,000억 원 이상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중요할 텐데 거래 대금을 얼마나 잠식할 거냐.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오게 되면 이제 코스닥 쪽에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많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또 에코프로비엠 자체만 놓고 보면 혹시 지난번 고점을 넘기게 되면서 공매도 숏커버까지 유발할 거냐. 만약에 이제 공매도 숏커버까지 유발이 되면 수급으로 밀어붙이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12월에는 고객 예탁금이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에 예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붙어주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재료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판단은 뭐냐. 그러니까 기존의 수주 받을 걸로 예상됐던 게 그냥 나온 거야 라고 볼 건지 아니면은 이제 숫자를 상상을 했던 숫자가 확실하게 된 거네 라고 보게 될 건지 오늘 기관도로 외국인들 관전 포인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주들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GS건설, 카카오 이런 종목에서 시작됐던 장기 소외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되니까 투자자들은 비슷한 종목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오랫동안 초장기 낙폭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추이가 좀 추세가 이어지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동네 바보형 모드가 된 삼성전자 예, 여기서 고점이 돌파가 되느냐 지금 21선 지지한 지 한 달 동안 안 깨지고 있거든요. 저 21선이 깨지가 되면 7만원까지 밀리게 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1선에서 최대한 올라가면서 연중 고점 그러니까 7만 4천원 이상까지 한번 밀어붙이는지 7만원으로 가는지 이게 2,500이 지지선으로 되느냐 아니냐 요걸 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증시가 큰 상승 이후에 이제 시장이 매물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이거든요. 코스닥이 달러 차트로 18% 올랐어요. 근데 저게 올라간 게 2009년도 이후에 최고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차트로 놓고 보면 그리고 잠시 제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로봇이 예탁금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사실 이거 논리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12월에는 주식 투자하겠다고 자금을 강하게 집행 안 하고요. 보통은 배당락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주주 명부 등재가 끝난 다음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와 로봇이 갑자기 붐이 일어서 전에 없던 현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뭐 그 정도로 센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좀 예탁금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논리적으로는 쉽진 않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거래대금 이거 되게 잘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반짝 매도인지 근데 이 매도에다가 매도까지 깊어진다면 사던 종목까지 돌려보내면 지난주 수매도는 팔던 종목을 덮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사던 종목까지 매도로 바뀌어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다시 이제 원위치 돼서 사던 종목을 더 사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여기 지금 2,500포인트 축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면 원화 차트로는 지난달에 한 13%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빠진 거를 채웠거든요. 근데 달러 차트로 바꾸면 10월에 빠진 거 그 이상 넘어가 있고 이제 9월에 빠진 거에 3분의 1까지 회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2009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였어요. 달러 차트로는 18%가 올라가서. 근데 이게 올라가서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세게 나오게 되면 한 몇 주 정도는 숨고르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무리한 기대라든가 어마어마한 공포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고 그냥 지루한 가운데 종목 장세, 종목 개인기 장세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매물소화하고 다시 한번 방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뭐 시장에 대해서 막 좀 뭐 공격적인 뭐 이런 거보다는 수급, 내년도 실적 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종목들로 추려나가는 그런 계기를 좀 삼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오늘 시장 돌아가는 거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